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이제입니다. 오늘은 이혜은 앵커의 부재로 제가 글로벌 파트부터 후반부까지 이어가 볼 텐데요. 시장 분위기가 참 뒤숭숭합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현명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낼 수 있을지 개장 전에 잘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2인분을 한번 꽉 채워보도록 하죠. 글로벌 파트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뉴욕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시장 분위기는요, 지난 한 주 동안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켰습니다. 종가만 놓고 봤을 때 아쉬운 마무리 이렇게 됐네요. 장중에 상승하기도 했지만 결국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장 아마 숨죽이면서 9시 반쯤 지표 확인들을 다 하셨을 텐데요.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고용지표들이 많이 냉각 신호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한 차례 더 비농업 고용지표가 냉각됐다는 시그널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9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 속 지난 한 주 동안의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보였던 건데, 자, 뚜껑을 열어봤더니 비농업 고용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컨센을 상회한 27만 2천 건, 실업률도 같이 올랐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선물 지표가 고꾸라지면서 하락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고 달러도 크게 올랐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이후로 일간으로 봤을 때 최대폭까지 튀어오르는 모습, 104포인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는 결국 열어보니 정규장에서 하락 출발, 장중에 상승, 그리고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장중에 상승 전환했을 때에는 최고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 후 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그라들었고 44% 정도 9월 인하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CME 패드워치 쪽에서는 여전히 9월에는 동결 가능성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비농업 고용지표를 확인한 지표의 움직임, 증시의 움직임은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움직임을 보자면 테크주들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안에서 애플이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안에서 유일하게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요. WWDC 6월 10일 현재 시간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벽에 확인하게 될 텐데, AI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애플만의 AI 시스템을 공개한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1%가량 올라가며 직고점까지 거의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현지 시간 목요일이죠. 금요일장에 우리 시간에서 보니까 하락했었고요. 금요일장 미국 시장에서도 추가로 약세. 다만 낙폭 보시다시피 크진 않습니다. 분할 전에 조정 살짝 받았고 반독점 조사 어떻게 풀어갈지 여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지난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장 크게 급등했는데요. 로어링 키티, 이 키스길의 라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50분 동안의 그 방송을 보고 투자자들은 다소 실망했고요. 특별한 게 없다. 그리고 매출 하락 움직임 속에서 40%가량의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날은 매크로 속에서 조금은 종목들이 움직임 개별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크주들이 비교적 견고했다는 측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4.4%까지 올랐지만 그래도 비교적 성장주가 견고했네라는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 전체적으로 하드캐리했지만요. 그리고 빠진 쪽으로 보니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달러가 크게 오르자 그 반대편에서 이제 달러로 산정을 하는 금, 구리, 은 다 빠졌습니다. 이런 원자재 쪽이 약했던 가운데 관련 섹터들 2%가량 조정을 받았고 원유 관련 종목들도 약세였습니다. 유틸리티 같이 빠졌고요. 중소형주 약세,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의 조정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 안에서 보자면 비교적 이 금리와 관련된 민감도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몇몇 종목들이 선방을 했는데요. 일라이릴리는 1.5%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테크주 안에서 특히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바클레이즈 쪽에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 부분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변동성 속에서도 꽤 괜찮았네라는 금요일장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 고용지표 자체가 양면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넘버만 봤을 때에는 비농업 고용이 컨센인 18만 2천 건, 19만 원을 크게 상회하면서 고용이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을 확인할 수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이 비농업 고용을 발표했을 때에는 이 쇼크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고용이 괜찮은 것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반면 컨센서스가 실업률 3.9%였는데 이보다 올라갔습니다. 해고율은 올랐네라는 측면에서 같이 오른 측면에 대한 양면적인 해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도 올라서 결국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탄탄하게 지켜주겠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지수의 해석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투자 심리에 녹아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4.439까지 올라가는 모습.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목요일까지는 4.2%까지 크게 빠지면서 지난 5월 동안의 매크로 압박을 다 씻어내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다시 급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9월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은 많이 사그라졌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고용지표 냉각으로 인해서 인하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것이 하나의 추세였었는데 다시 뒤집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시티그룹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쪽에서는 7월 인하 가장 가깝게 봤고요. 3번 인하할 거다 연내 이렇게 콜을 외쳤던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이번 비농업 고용지표를 보고 콜을 바꿨습니다. 시티그룹 쪽에서는 9월에 첫 인하할 것 같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에서는 11월에 첫 인하할 것 같다. 수정하면서 뷰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농업 고용지표가 탄탄했구나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직전 4월에 비농업 고용이 17만 5천 건이었는데 이번에 헤드라인 나오면서 16만 5천 건으로 또 하향 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번 달에도 하향 조정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면서 증시는 많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미국 경제 탄탄하다. 그러니까 연착륙 가능하겠네라는 호재성 인식. 다만 인하 기대감 후퇴한 건 좀 아쉬워라는 악재성 인식이 맞물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연준은 이제 캐나다와 ECB 인하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제 인하 쪽으로는 후발주자가 되게 됐습니다. 하반기 늦게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측면 때문에요.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달렸던 이 사상 최고가 랠리는 제동이 걸리느냐. 월가에서는 일단은 4월 CPI가 주춤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FOMC와 함께 발표가 될 CPI를 반드시 확인해서 이 골디렉스와 인플레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줄 거다. FOMC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CPI 기점으로 해서 오버슈팅이냐 하락 반전이냐 구간이 이번 한 주에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애플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견고하게 살아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용지표와 관련된 매크로 불확실성을 이겨낸 그 모멘텀은 바로 AI와 관련된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이 이번에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시총 2위 자리를 지난주에 자존심을 좀 구기면서 내줬었죠. 그런데 다시금 금요일장 종가상으로 엔비디아는 시총 3조 달러를 하회했고 결국은 애플이 시총 2위를 금요일장 종가로는 지켜냈습니다. 이번에 뭔가를 보여준다면 시총 2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1위를 다시 역전하지 않을까. 10일부터 14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서 본사 개최를 하게 됩니다. WWDC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까지 확인을 하면서 이 시스템으로 공개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 이 하드웨어에 다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새 제품에 들어가지 않을까.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기에 담아가게 되겠죠. 세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는 실용성 그리고 AI 비서인 시리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실용성이라는 측면은 여러 가지로 너무 화려하게 뭔가 영상을 만들어내는 LLM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적용 기능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AI 비서인 시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부탁하고 들어주고 대화까지 가능한 이런 시리의 업그레이드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오픈 AI와의 협력, 지금 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협력을 수면 위로 꺼내들지 않을까. 이렇게 됐을 때 협력 그리고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결국은 애플이 자체 칩을 활용해서 가게 될 거지만 이번에 협력과 관련된 어떤 청사진을 그려낼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애플은 지금 4월 저점 대비 한 20%가량 올라오면서 이 기대감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론이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있죠. 연초에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 내줬고 지난주 시총 2위까지 내준 상황. 애플 밸류체인으로는 국내 관련 종목들도 저점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 혁신을 보여준다면 관련주, 특히 NPU 쪽으로 힘 받아갈 거라는 증권가의 시각들도 있고요. 정통 밸류체인 반드시 좋을 거다. 세론 변동성은 보자. 마지막으로 음성인식, 그러니까 시리와 관련된 내용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음성인식 관련해서는 브리지텍 그리고 셀바스 AI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국내라기보다는 글로벌 빅이벤트 주간이라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플 WWDC 방금 말씀드렸고요. 12일에는 FOMC 회의, CPI,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에는 일본의 BOJ가 있습니다. 인상하게 된다면 또 한번 외환시장의 변동성까지 확인해 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있죠. 자, 이렇게 글로벌을 좀 살펴봤고요. 국내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개장 전의 움직임부터 해서 개장 바로 직후에 저희가 같이 변동성을 체크해드렸는데 가스전과 관련해서 대왕고래 변동성을 감안했고요. 이런 움직임들을 다 받아내면서 수급 블랙홀로 이어지진 않을까. 그런데 장 초반에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개별 종목에서 확인이 됐고 오히려 이 자금들은 순환매성으로 다른 쪽으로 물줄기가 뻗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다 좋았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이렇게 되면서 지수는 장중 고점을 향해 올라갔고요. 환율도 떨어졌고 이런 움직임 속에 양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도 아주 골고루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보다 코스닥을 더 많이 사면서 3천억 원 넘게 코스닥 시장에서 담아가는 모습 확인됐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 수혜도 있습니다. 이 바이오 생물 보안법, 특히 바이오 USA의 대형 바이오 종목들 많이 참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시바이오 쪽으로 포함해서 중국 기업들은 굉장히 하우스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쪽이 많이 빛났다. 그 수혜 받아갈 거다라는 기대감 반영됐고요.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 기대감. 이 부분은 변동성 오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차 전지도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하고 있는 대표 성장주 중 하나인데 최근에 EU 쪽에서 7월부터 중국의 전기차 관세, 상계 관세 매긴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빠지진 않겠지라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유입이 되면서 최근 2차 전지 소외주의 반란 저희가 바이오 2차 전지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까지 좋았고요. 그 전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최고치 움직임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IB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원익 QNC 같은 낸드 쪽의 분위기 쿼츠 종목 상당히 좋았고요. PSK 홀딩스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는 주간으로 한 3%가량 올라가면서 2,800선의 가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갈까? 꺾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와 궤를 같이 하면서 올라간 건 아니지만 한 주 동안 특히 6월의 첫 주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관련된 매크로 불확실성을 이번 주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6월 FOMC, 5월 CPI 시나리오별로 코스피의 대응 전략을 대신증권에서 아주 친절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6월 한 달 동안에는 2,660선, 2,830선 밴드를 잡고 있습니다. 잘하면 2,830선도 돌파 가능하긴 한데 밑에 쪽으로 2,650, 2,600이 깨질 경우에는 저점 매수 가능하다.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요. 시나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 점도표가 이번에 발표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올해 원래는 3월 FOMC에 따르면 점도표 3회 올해 인하, 내년 3회 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곤 있는데 2번 인하로 줄어든다. 그리고 내년에 3번 인하는 유지가 된다. 그리고 같이 발표된 CPI도 둔화되면서 물가가 꺾인다. 이렇게 되면 최고의 시나리오, 오버슈팅이 가능하다. 2,830선, 지금 6월에 상단 밴드 돌파할 것 같다. 이렇게 첫 번째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요. 두 번째 점도표가 올해 2번 인하로 조정이 되고 그런데 내년 3번 인하는 유지되는데 CPI가 좀 정체되면서 오히려 CPI 3.6%, 3.5% 예상치보다 상회하거나 부합하거나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고점을 좀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좀 막힐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올해 인하 2번 하는데 내년에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수정하고 5월 CPI까지 정체하거나 살짝 반등해서 물가도 안 잡히는 거로 확인됐다. 이러면 지수 하락 반전할 것 같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4번입니다. 올해 한 번으로 인하 수정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급락으로 반전하게 되면서 매크로 불확실성은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PCE까지 확인 필요하다. 그러니까 7월까지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들죠. 결국은 5월에 우리가 불확실성 견디면서 순환매적인 시장 안에서의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그러니까 저점에서 더 빠지진 않을 종목으로는 밀렸을 때 사들이는 종목은 유효하다고 봤고요. 상단에서 더 돌파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잘 나오기 때문에 6월에서 1월, 10일 혹은 중순 이렇게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는 많은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마냥 멀어진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 순환매 타자는 누가 될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5월에서 힌트를 찾아본다면 화장품, 전력, 에너지원. 그런 가운데 5월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 5월에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지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내일 발표가 될 텐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도 몇몇 화장품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꽤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서 상단을 더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몇몇 종목들, 바로 반도체 섹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SML 그리고 AMAT 같은 바클레이즈 쪽에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디램 캐펙스 투자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설비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가, 전공정 투자와 관련된 장비 종목들 움직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환매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이런 힌트들은 꾸준히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도 전해드립니다. 시간의 등락도 여전히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액트지오 대표 방한과 함께 금요일 위쪽 아래쪽 변동성이 컸던 가스전 관련 종목들 오늘까지 지속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단독 보도를 통해서 호주의 우드사이드 탐사 자료 4월에 확보를 했지만 동해 유전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정부 쪽에서 액트지오의 자료만 활용했다.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참 많죠. 그런 가운데 이 같은 재료들이 또 한 번 악재로 변동성을 키울지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우양이 상한가를 가면서 수사한 음식료에 대한 힌트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김 가격 인상 모멘텀 받아갔던 CJ시푸드, 사조대림 추가 강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수출 모멘텀 속에 음식료주에 대한 재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에 좋았던 쪽이 있기 때문에 이쪽 힘 다시 받을지 눈여겨보시고요. 야놀자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지금 현지 법인까지 설립을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0구조까지 가능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관련한 창투사주의 움직임, 단일 재료일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잠시 후에 개장에서 체크해드리고요.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 쭉 적어봤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모건스탠리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24만 믹스를 외칩니다. HBM 수량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 반영하고 있고 계속 절대적인 우위 지속이 될 거다. 지난주에는 이 우위적인 MS가 흔들릴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살짝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 금요일장 다시 한번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추정치 상향 조정이 계속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지 잠시 후 보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목표가 26만 원 현대차증권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도 꾸준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내년 2분기까지 이건 상당히 좋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바이넥스를 포함해서 유한양행 같은 바이오에 대한 증권사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바이오와 관련돼서 금리 변동성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까지 같이 체크해 보죠. 당잠사 살펴봐 드렸습니다.